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불량 강의를 들으면 정신에 탈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강의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스스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무언가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배경 지식 강의를 조금 까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홍익대학교 기출 영상을 올리면서. 근데 이제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는, 그래, 전체적인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편입 영어를 점수를 좀 올리는데 좀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때 제가 그냥 무작정 배경 지식 강의를 비판했던 게 아니라 이런 기출을 보면서 스스로 배경지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을 좀 보여드리는 어떤 강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성대학교 독해 한 세트를 보려고 합니다. 아우, 쉬워요. 배경지식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지문을 읽고서 문제만 풀지 말고 이런 소재의 독해 지문이 나오는구나를 좀 보란 얘기예요. 이거 글 하나 읽고 문제 다 맞추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개념을 다른 기출 푸는데 이용하시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나요? 에이, 편입 영어에서 필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는 지문 하나를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42번은 뭡니까? 모더니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더니즘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3번 볼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단어 두 개인데 단어가 참 좀 어렵지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 A하고 B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문장 속에 있어요. 그죠? 빈칸 A처럼 보이는 것이, 그죠? 실제로는 B한 뷰포인트다. 리얼리티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뷰포인트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A하고 B는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이거겠네. 답은 선택지만 좀 읽어봐도 3번일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리얼리티를 꾸며주는 게 객관적인 거겠죠? 관점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 3번이겠네. 스탠터리는 뭐예요? 정주에 있는 이동하지 않는 이잖아. 이거 뭐야. 너무 쉽네. 그죠? 영어 문제예요. 배경지식 문제가 아니라 영어 문제고요. 이런 영어를 바탕으로 문제 풀고 이런 지문을 갖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잡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44번 뭡니까? 글 전체의 제목. 글 전체 쭉 훑고 답 맞추면 돼요. 속속들이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첫 번째 단락 모더니즘 얘기, 두 번째 단락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답 1번 끝. 근데 제목이 이게 뭡니까? 아무리 조금은 헷갈리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순서를 바꿔놓으면 어떡합니까? 얘를 먼저 썼는데, 그죠? 출제자의 얄팍한 술수가 느껴지고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걸 이해해요. 그죠? 배움식 쌓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출 가지고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트랜스폼, 변모시켰대요. 예술과 문화를 여러 나라에 있는 뭐함으로써 certainty의 개념을 reject, 거부함으로써.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의 예술은 시도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면에 충실한 100% 맞는, 그죠? 재현, 묘사, 설명,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막 터져나가고 있고요. 상대성 이론이 막 나오는 시대예요.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there can never be a truthful image, 아주 truthful한 이미지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더니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누구예요? 정지용, 이상 이런 분들의 어떤 작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해보자면, 왜냐하면 객관적인 현실처럼 보이는 것이 관계대명사 왓절이 실제로 봤더니만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냥 관점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의 그 사람만의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딱 나옵니다. 그 유명한 피카소. 피카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던가요? 딱 이 관점 저 관점 관점 이 관점에 있는 현실을 조합해서 입체파. 그죠?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우절에 그들 데이를 강조하는 댐셀브즈 제기대명사. 그들이 saw shapes and colors, 모양과 색깔을 보더라. 그죠? 뭐 대신에 seeing how a scene really looked, 어떤 장면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방식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 이 주체 관점을 가져서 보더라. 여러분, 미술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 아주 고전적인 모차르트, 베토벤, 이제 존 케이지와 같은 이상한 막 악보 딱 주면서 음악은 안 나오는데 4분 33초 막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음악에서는 작곡가들이 받아들였다. 톤이 없는 무조음악, 그죠? 무조음을 받아들였다.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리고 문학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황무지를 쓴 T.S. 엘리엇이 있고, 제임스 조이스가 있고, 여러분 희곡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이 오지를 않아. 계속 기다리는 것만 있어요. 문학에서 작가들은 reproduce, 다시 생산하다, 복제하다, 다시 내놓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극히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을 리프로듀스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더니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니즘도 꼬는 거야. 모더니즘의 포스트니까. 여러분 되게 막 걸작 유명한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를 패러디한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대절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더니즘 비판해야겠죠? 야, 모더니즘아, 너희들 충분히 익스텐드 하지 못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점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관점이 많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실이. 이걸 갖다 파악한 건 모더니즘이지만, 야, 관점이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두 개, 야, 너도 가만히 보니까 네 관점만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이 세상에 100개, 1000개, 10,000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요, 방식을 지적했대요. 예를 드는 겁니다. 모더니즘적인 도시 계획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떤 관점을 갖고 만들 거 아니야. 모더니즘을 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야, 난 보니까 단지 큰 대형 단지, 커다란 획일적인 어떤 디벨롭먼트들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뭐를 고려하지 않고서 다양한 어떤 욕망들, 의도된, 거기에 살도록 되어 있는 어떤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꼭 아파트 주민들만 생각하면서 너네 도시 건설하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만, 강남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서울시 꾸미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다양성, 그 다음에 청중, 작가가 아니라 청중, 관객의 퍼스널라이제이션,
멀티컬처럴리즘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의 의미는 누가 만드는 거야? 작가만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작품을 보는 뷰어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예술가가 함께 만나서 컨스트럭트 구성해. 그 보는 경험을, 예술 감상 경험을 함께 구축해 나가. 작가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야. 이 소비자들의 어떤 의미 생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어디 예술가가 감히 지가 예술을 갖다가 컨트롤하겠다라고 네가 막 나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잖아, 여러분. 44번 끝. 선택지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2번, 3번, 4번. 정말 억지스러운 선택지 아닌가요? 43번 쉬웠고요. 42번 이게 그나마 좀 어려웠네. 그죠? 모더니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대부분의 클래시컬 웍스가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간주했다. 잠깐만, 고전주의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은 예술을 제시했는데 unbiased,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묘사라고 예술을 제시했다. 아니, 관점을 중시 여겼는데 3번, 그것은 영향력이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디스컨설팅 하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4번, 그것은 원칙, 원리들을 의문시했다. 항상 obvious, 객관적이다, 명확하다, certain하다, 그죠? 라고 바라봐졌었던 원칙들을 의문시했다. 답 4번. 그죠? 42번은 그나마 좀 풀만했네요. 그죠? 이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요거 하나, 나머지 두 개는 변별력이 없었던 문제. 요 정도예요, 여러분. 아, 맞다. 우리가 지금 한성대학교 문제를 열심히 풀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출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대학에서는 이렇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구나. 이 정도면 알면 되는 거지. 뭘 특별하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책 한 권 읽고 들어가겠습니까? 편입 영국 준비하실 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더 들어갈까요? 더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것도 기출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 여기 영상 시작할 때 얘기 드렸었던 배역증식 강좌와 관련된 고민을 조금만 한번 해보시고 제가 드렸던 말의 취지를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